안녕하세요. 동네 책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겨보는 시간이 돌아왔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내와 시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런데 남편은 불임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뻔한 스토리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했으니까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닙니다. 무려 3번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우 씨, 올해 50대 중반이죠. 20년 전 선영 씨와 결혼했습니다. 선영 씨는 40대 후반,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다고 하네요. 20년, 참 긴 시간이죠.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보, 병원 한번 다녀올까? 결혼 15년째가 되던 어느 날,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답니다. 정우 씨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있었던 터라 흔쾌히 동의했죠. 그래, 확실히 알아보자.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정우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정우 씨, 죄송합니다. 검사 결과상 자연 임신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정자 수가 현저히 낮고 활동성도 거의 없어서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정우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 씨는 선영 씨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이 태산 같았죠. 하지만 선영 씨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정우 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해요. 아이는 2년이 되면 오는 거겠죠. 선영 씨의 따뜻한 위로에 정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내를 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새삼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정우 씨의 동생 준호가 자주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정우보다 5살 어린 45세, 아직 미혼이었어요. 형님, 형수님 힘드실 텐데 제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준호는 정말 형 부부를 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을 받아주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특히 선영 씨에게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형수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맛있는 거 사다 드릴까요? 형수님 좋아하는 딸기 있는 케이크 어때요? 준호의 세심한 배려에 선영 씨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정말 든든해요. 정우 씨는 동생의 이런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생이 이렇게 도와주니 선영 씨가 조금이라도 위로받는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거의 매일같이 형 집에 들락거렸고 선영 씨와 준호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우 씨가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준호의 신발이 있는 거예요. 준호 아직 안 갔나? 거실로 들어가니 선영 씨와 준호가 소파에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맞닿아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선영 씨가 놀란 듯 일어나면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었습니다. 준호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형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했죠. 그 순간 정우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설마 했어요. 아내와 동생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오면 선영 씨의 표정이 밝아졌고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는 뭔가 남다른 게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 동생 참 착하시네요. 형수님을 저렇게 잘 챙기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친해 보이는 것 같은데. 동네 아줌마들의 수근거림이 정우 씨 귀에까지 들어왔지만 정우 씨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선영 씨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보. 선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임신 테스터기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2줄이에요, 2줄.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우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하늘이 도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기야? 정우 씨는 선영 씨를 꽉 안으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준호야, 우리 애 생겼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기적이야. 그런데 전화 너머 준호의 목소리는 좀 이상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형님, 형수님.
근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있었죠. 하지만 정우 씨는 그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워낙 기쁜 나머지 다른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드디어 자신도 아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온 세상이 다 자신의 것 같았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어머, 정우 씨 부부 임신했다면서? 정말 다행이네. 그런데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속닥속닥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정우 씨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임신 3개월째 되던 날, 준호가 집에 와서 축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형님, 형수님 축하드려요. 아기 용품 좀 사왔어요. 그런데 준호가 가져온 선물의 양이 좀 과했어요.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온갖 비싼 아기 용품들을 가득 사와서는 이건 제가 조카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라고 했거든요. 선영 씨는 그런 준호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근데 너무 많이 사오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형수님. 저한테는 첫 번째 조카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준호의 대답에 정우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동생의 조카 사랑이 각별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임신 기간 내내 준호의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형수님 몸은 어떠세요? 입덧은 괜찮으세요? 병원 모시고 갈까요? 거의 남편보다 더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저 사람들, 뭔가 수상하지 않아? 동생이 형수를 저렇게 챙기는 게 정상인가? 그리고 임신한 것도 타이밍이 너무 묘하지 않아?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정우 씨 귀에도 들려왔지만 정우 씨는 여전히 의심하지 않으려 했어요.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10개월의 기다림 끝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정우 씨는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고 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는 순간 정우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 아들, 내 아들이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이 정우 씨와 별로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영 씨를 많이 닮았죠. 하지만 갓난아기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아기는 엄마를 닮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출산 소식을 들은 준호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형님, 축하드려요. 조카 보여주세요. 준호가 아기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마치 죄책감과 애틋함이 섞인 듯한 표정이었죠. 우리 조카 참 예쁘네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준호의 말에 정우 씨는 당연히 엄마를 닮았지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간병을 와준 정우 씨 어머니가 한 말이 좀 이상했어요. 어이구, 이 애가 우리 집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네? 정우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준호는 어땠더라? 어머니가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정우 씨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아기 이름은 민준이로 지었습니다. 정우 씨가 정성스럽게 고른 이름이었어요. 민준아, 아빠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정우 씨는 매일 아기에게 이야기를 걸었어요. 늦둥이 아빠가 된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아기를 보는 눈빛이 그냥 삼촌의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자신의 친아들을 보는 듯한 애정과 동시에 죄책감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준호가 아기에게 쏟는 관심과 애정이 너무 과했어요. 거의 매일 아기 용품을 사와서는 조카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라고 했지만 그 정도는 아버지나 할 법한 수준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더 심해졌어요. 저 집 아기 삼촌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마치 자기 아들 같이 대하는데. 그리고 아기 아빠보다 삼촌이 더 아기를 잘 달래는 것 같던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 정우 씨도 슬슬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분명 자신의 아들인데 왜 준호가 자신보다 아기를 더 잘 다룰까? 왜 아기는 자신보다 준호 품에서 더 잘 잘까? 의문이 점점 커져갔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돌이 되던 날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죠. 그런데 그날 정우 씨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머, 민준이 누구 닮았다고 했지? 정우 씨 닮았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준호 씨 닮은 것 같지 않아? 특히 눈매가. 아,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민준이 눈매가 준호 씨랑 똑같아. 그리고 웃는 모습도 그렇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우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하지만 곧 자신을 진정시켰죠. 형제니까 닮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은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응급실로 달려가서 각종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정우 씨를 따로 불러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 혹시 민준이가 입양아인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왜 그런 말씀을? 검사 결과상 민준이의 혈액형이 부모님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유전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우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100% 확실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현재 검사 결과로는 친부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우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18개월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는데 친아들이 아니라니. 그렇다면 대체 민준이의 친아버지는 누구란 말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 씨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선영이와 준호의 이상한 행동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민준이가 자신보다 준호를 더 따르는 것.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선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민준이는 어때요?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정우 씨는 선영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선영아, 민준이 정말 내 아들이야? 그 질문에 선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여보 아들이죠. 하지만 선영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 씨는 계속 추궁했죠.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어. 민준이가 내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선영아,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민준이 친아버지가 누구야? 그 순간 선영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영 씨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민준이는 준호 씨와의. 정우 씨는 그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동생과 내 아내가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5살 터울 동생이. 정우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선영 씨는 울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만 정우 씨는 더 이상 선영 씨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집에 와. 이야기할 게 있다. 준호의 목소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했어요. 형님, 저 갈게요. 30분 후 준호가 도착했을 때 준호의 얼굴도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정우 씨는 조용히 물었어요. 민준이 네 아들이야? 준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이고 답했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정우 씨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믿어온 아내와 동생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18개월 동안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운 아이가 사실은 동생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정우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사과만 반복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냥 뻔한 불륜 이야기였죠? 남편이 불임이니까 아내가 시동생과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았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전개였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우 씨는 며칠 동안 집을 나와서 모텔에서 지냈어요.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민준이를 보면 이제는 예전처럼 자신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보면 동생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며칠 후 정우 씨는 정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병원에서 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검사 결과 민준이와 정우 씨는 친부 관계가 아닙니다. 확률은 99.99%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정우 씨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우 씨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민준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준호와도 그렇게 닮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충격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찬찬히 살펴보니 준호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민준이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준호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안 닮았지?
정우 씨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몰래 준호의 머리카락을 구해서 민준이와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준이와 준호도 친부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확률 99.99% 친부 관계 아님. 정우 씨는 그 결과를 보고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그럼 민준이의 진짜 아버지는 대체 누구란 말이야? 준호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럼 대체 누가? 정우 씨는 다시 선영 씨를 추궁했어요. 선영아,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민준이 아버지가 진짜 준호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야? 선영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준호 씨죠. 다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준호와도 친부 관계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 그럼 대체 누구와 잤던 거야? 그 순간 선영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회사 부장님과도. 뭐라고? 회사 부장? 정우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준호와의 불륜도 모자라서 회사 상사와도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였거든요. 선영 씨의 고백은 계속되었어요. 준호 씨와 관계를 갖기 시작한 게 사실 제가 먼저였어요. 여보가 불임이라는 걸 알고 나서 너무 절망스러웠거든요. 그때 준호 씨가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회사 부장님도 김 부장님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시면서 승진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두 분 다와 정우 씨는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그럼 민준이는 김 부장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정우 씨는 그 자리에서 폭발했어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남편도 모자라서 시동생, 회사 상사까지. 대체 몇 명과 잤던 거야. 이 소식을 들은 준호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형님, 저도 몰랐어요. 형수님이 저만 속은 줄 알았는데 준호도 사실은 피해자였던 거죠. 자신만 선영 씨와 특별한 관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선영 씨는 여러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도 이용당한 건가요? 준호는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형수가 사실은 자신을 이용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정우 씨는 이제 정말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동생도 사실은 같이 속은 피해자였고 그리고 18개월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키운 아이는 전혀 모르는 남자의 아들이었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 번의 반전이 더 남아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우 씨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불임 진단을 받았던 병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 당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2년 전에 제가 불임 검사를 받았었는데 그때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컴퓨터를 뒤져가며 기록을 찾았어요. 아, 여기 있네요. 정우 씨, 2년 전 검사 기록이.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한가요? 정우 씨가 물어보니 의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여기 기록을 보니 당시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였는데요. 정자 수도 정상이고 활동성도 양호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불임이라고? 정우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정상이라고요? 그럼 제가 불임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의사는 더 자세히 기록을 살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이거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같은 날에 검사받으신 다른 환자분의 결과와 바뀐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정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 씨 기록을 보니 정상 소견이 나왔는데 담당 간호사가 실수로 다른 환자분 결과를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 환자분은 실제로 심각한 불임 환자였거든요. 정우 씨는 애초에 불임이 아니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우 씨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자신이 2년 동안 불임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게 모두 병원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거야? 애초에 불임이 아니었다고? 의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의 실수였습니다. 정우 씨는 그 자리에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만약에 그때 정확한 결과를 알았다면 선영 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필 이유가 없었을 텐데 모든 비극의 시작이 병원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온 정우 씨는 정말 허탈했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신은 애초에 정상이었는데
병원의 실수 때문에 불임이라고 믿었고, 그 때문에 아내가 절망해서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고, 결국 가정이 완전히 파탄난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선영 씨가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민준이가 다른 남자의 아들인 것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정우 씨는 집에 돌아가서 선영 씨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선영아, 나 불임이 아니었대. 병원에서 실수한 거였어. 선영 씨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괜히. 선영 씨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더욱 절망했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상태였어요. 선영아, 비록 내가 불임이 아니었다고 해도 네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내가 절망했다고 해서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 정우 씨의 말이 맞았어요. 설령 남편이 정말 불임이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여러 남자와 동시에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그중 한 명이 시동생이었다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집안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정우 씨 부모님들은 선영 씨를 집에서 쫓아냈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선영 씨는 정말 갈 곳이 없게 되었죠. 준호는 형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형님, 저도 피해자였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그래도 형수님과 관계를 가진 건 제 잘못입니다. 평생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정우 씨는 준호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준호야, 너도 속은 거라고는 하지만 형수와 관계를 가진 건 변명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선영 씨에 대해서는 달랐어요. 정우 씨는 선영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영아, 나를 속인 건 병원이었지만 가정을 무너뜨린 건 네 탐욕이었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과. 그것도 내 동생까지.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결국 정우 씨와 선영 씨는 이혼하게 되었어요. 민준이는 선영 씨가 키우게 되었지만 친아버지인 김 부장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서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선영 씨는 결국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생활을 시작해야 했어요. 동네에서는 완전히 왕따가 되었고 직장에서도 소문이 나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죠.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정우 씨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자신이 정상이라는 걸 안 이상 새로운 사랑을 찾아보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1년 후 정말로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했어요. 새아내는 정우 씨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받아들여 주었고 무엇보다 정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재혼 1년 만에 정우 씨는 진짜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건강한 딸이 태어났을 때 정우 씨는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아이를 갖게 되었구나. 민준이를 키울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진짜 자신의 핏줄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모든 게 달랐죠. 한편 선영 씨는 여전히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민준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하지만 선영 씨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다고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민준이는 가끔 정우 아빠를 그리워해요.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민준이 기억 속에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주던 정우 아빠가 남아있어요. 준호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형이 재혼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죠?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 반전은 불임인 남편의 아내가 시동생과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반전은 그 아이가 사실은 시동생의 아이도 아니고 회사 상사의 아이였다는 것이었죠. 아내가 동시에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반전은 남편이 애초에 불임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병원의 행정착오로 잘못된 진단을 받았던 거였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만약에 병원에서 실수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영 씨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마 민준이일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 태어나서 진짜 아버지도 모르고 자라야 하니까요. 그리고 정우 씨도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병원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준호의 경우는 물론 형수와 관계를 가진 건 잘못이지만 그도 어느 정도는 피해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신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러 명 중 하나였으니까요. 가장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선영 씨겠죠. 남편이 불임이라는 절망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동시에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까요? 물론 이 정도로 복잡하지는 않겠지만 가족 간의 배신이나 불신에 대한 경험들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지고 있는 비밀들 정말 많을 거예요.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다면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것이겠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거짓말과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정우 씨는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반면에 선영 씨는 순간의 욕망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의료진의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병원에서는 정말 정확한 진단과 결과 전달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했죠? 3번의 반전이 있는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집니다. 그리고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을 배신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동네 책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